보험과 관련해서 많이 접수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보험료 반환이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분쟁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생명보험팀의 김태훈 선임조사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궁금한 게요.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명보험 관련 분쟁들이 어떤 게 있나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원에서는 작년도 접수된 생명보험 분쟁을 보험 모집, 보험금 청구, 만기 환급금 지급 등 그 발생 단계별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발굴했고요. 금년도 초에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보험 모집 단계에서는요. 상품 설명 부실 등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납입하신 보험료를 반환해달라는 분쟁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청구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암 입원비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자가 상품 가입 시 받은 가입 안내장에 예시된 만기 환급금보다 실제 만기에 지급받는 금액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사실 보험 관련된 분쟁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보험 계약이 가족, 친구, 지인 등 친분 관계가 있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 체결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라 볼 수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그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약관의 용어 및 그 주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및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보니까 보험 그 약관들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전문가가 아니시면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 양도 많고 말도 어려워서. 예,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도 되게 전문적이고 또 의료 용어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할 때 이 계약제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 유의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설계사로부터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음에도 형식적으로 또는 지인으로 가입했으니까 보험 설계사 유도에 의해서 자필 서명하거나 가입 전화 모니터링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이유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필 서명, 전화 답변이라도 그 법률적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분들께서는 계약 시 보험 설계사로부터 반드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불완전 판매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청약을 처리하거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예,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거 어느 부분을 설명을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시간을 두시고 어쨌든 차근차근 그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도록 공부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확인을 해가면서 사인도 하시고 나중에 전화 가입하고 나서 그 전화 그 모니터링 콜도 오는데요. 그 경우에 상담원들께 여쭤보셔도 기본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대답하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피해를 구제받으시려면. 그리고 아까 분쟁 가운데 암 입원비 관련해서도 분쟁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면요. 보험약관에서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암의 직접 치료를 종양 제거, 종양 증식의 억제를 위한 수술 방사성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의 항암 치료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 입원 치료 내역이 면역력 강화, 후유증 완화,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등의 경우에는 암의 직접 치료로 간주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암 입원비 지급에 제한받을 수 있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만기 환급금 관련해서도 또 유의해야 될 것들도 알려주세요. 예, 이 경우는 1990년대 초중반 보험 가입을 하신 계약자분들에 많이 해당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저금리 상황이 발생하여 실제 만기 환급금이 가입 당시 안내장에 예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가입 안내서상 예시된 금액의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약관과 다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만기 전 약관상 적립 방법이나 실제 지급 예상 금액 등을 확인하셔야만 보험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만기 적립금 적립 내역을 안내장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뭐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온 우편물들은 그냥 대충 보고 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데요. 예, 이런 거 만기 적립금 확인하는 것도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오늘 정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됐네요.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김태훈 선임조사역과 함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